실전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가.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그러셨죠? 경매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예? 말이요? 그럼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안 하실까? 그쵸? 참 희한해.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습관이 안 된다. 여기 와 있는 짧은 2시간만이라도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물어보기도 잘하고 이래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왜 꺼지지? 자, 예. 자, 메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게 큰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예. 경매와 공매의 진행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진행. 경매와 공매의 절차 중에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 안 했죠? 저번 시간에도. 이걸 옛날에 한 거하고 나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으로 하는 절차. 법으로 하는 절차가 있겠죠? 경매는 무슨 법을 따른다겠죠? 예? 민법에서 뭐? 민사? 집행법이라겠죠? 자, 그럼 공매는 세금이니까 국세 징수법을 따른다. 이것도 써놔요. 이건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공매는 국세 징수법, 경매는 민사 집행법을 따르는데, 그러면 이 민사 집행법이란 법을 따라서 하는 절차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또 하나, 여러분은 경매를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돈 벌려고. 그럼 돈 벌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투자를 해야지, 투자. 그러면 내가 뭐예요? 투자자네. 그럼 내 관점에서 보는 경매 절차가 있어야겠네. 그쵸? 투자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경매 절차. 두 가지가 있다. 크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다? 법으로 하는 절차다. 다음 장을 보세요. 다음 장을 보면 공매 절차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투자자의 절차. 이게 저학번에 했을 때는 이걸 이렇게 써드리질 않았어요. 책으로 안 만들었다고. 근데 저번에 이걸 물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 끝날 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책에 넣어버렸어요. 원래 책을 이게 아니고 저희 협회에서 만든 책을 그냥 제가 드리면 돼요. 그걸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제가 따로 발췌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자, 다시 앞에 법으로 하는 절차. 그래서 자, 맨 처음부터 해서 자, 한 분씩 채권 채무 발생부터 해서 자, 여기서부터 처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읽어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고 자, 시작. 예, 크게. 다음. 저요? 면책 및 압류. 예, 다음. 경매 개시 신청. 예, 다음. 경매 개시 결정. 예, 뒤로. 집행관 현행조사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및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업무 개시. 네.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 예. 이 관계인 채권 신고 배당 기일 전까지. 예. 매각 예. 매각 낙찰. 예. 매각 허브 결정 7일. 예. 매각 허브 결정 확정 불확정 7일. 7일. 그리고 잔금기일
결정, 대금 납부, 배당 기일. 돼 있죠? 이게 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법에서. 법에서 진행하면 어디서 할까요? 법원에서 하겠네. 그죠? 광주는 법원이 어디 있어요? 지산동에 있죠? 광역시 치고 제일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법원 딸랑 한 개 있어. 다른 데는 뭐 2개, 3개씩 있어요. 그죠? 왜 쥐가 나지? 자,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2페이지인가? 바로 앞에 3페이지, 4페이지네. 4페이지의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삼각형이죠? 경매는 누구하고 동거래를 하니까 누구?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그 말이야, 위에가. 채권, 채무가 발생해. 누구는 돈을 빌려줬고 누구는 돈을 꿨어. 그것이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채무자가 돈 빌린 놈이 뭘 했어요? 연체를 했어. 돈을 안 냈다는 소리죠. 이자든 뭐든 안 줬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래? 그 사람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개시를 한다고 돈 못 받은 놈이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쉽죠? 자, 그 삼각형만 들고 있으면 이게 여기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돼. 그죠?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기 시작하니까 뭔가 법적 조치 압류를 하고 경매해 주시오 하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보고 서류를 보고 이 새끼 경매해야겠다. 개시하자. 개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개시 결정을 판사가 딱 하고 나서 그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알아야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내역. 그 말이 이 말이야. 집행관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 그 집행관을 시켜서 뭐래? 자, 그게 현황 조사 및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현황 조사는 뭘까요? 그 부동산에, 그 동산에 조사를 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걸 뭐래? 명세서. 뭐로? 서류로 만들어 놓는 거, 서류로. 그죠? 너무 쉽죠? 경매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한다? 이게 저도 이제 눈이 막 이거보다 이거 보면 얼른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집행관 현황 조사 및 매각 물건.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이만저만 돈 안 주니까 신청해서 경매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판사라는 사람이 2명한테 시키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집행관한테. 뒤에 이거 뭐죠? 감정평가사한테. 그 부동산에, 그 동산에 대해서 저거 얼마짜린가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그죠? 얼마짜린가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조사를 시키는 거고 집행관한테. 그래서 서류로 만들어 놓는 거야. 감정평가사는 부하예요, 부하가 아니에요? 법원에 없죠. 개인이 따로 사업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줘야겠네. 법원이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줘야지. 집행관은 자기 부하니까 돈 안 주지. 국가에서 주겠지. 법원 직원이에요? 직원은 아닌데. 이제 집행관이라는 사람은 그 준공무원 형식이에요.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사람은 나중에 명도했을 때 강제 집행을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한테 시켜.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법원에. 경매 기회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스피드 옥션을 검색해 본 사람은 알아. 왜? 사건 번호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 경매 몇 개. 그죠? 경매 1개, 경매 2개, 경매 10개, 뭐 경매 11개. 돼 있죠? 거기 경매계에 있는 직원들은 뭘까요? 거기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사건을 조사하고 이 진행 과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게 이제 그 법원에도 2가지의 이렇게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집행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경매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외부 기관이니까 그 외부 기관에 적당한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물건을 감정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정까지 다 시켰네. 그러면 뭘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가 뭔 소릴까요? 말 저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죠. 법적인 용어를 써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배당. 돈 나눠준다는 소리죠. 돈을 채무자한테 나눠줄까요? 채권자한테 나눠줄까요? 네? 채권자한테 누구니까? 채권자가 뭐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빌려준 사람이니까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이 너희들 언제까지 돈 주라고 요구해라. 는 그 날짜를 지정해 주는 거야. 이때까지, 이날까지 돈 받으라고 요구해라. 돈 주라고. 그 말이에요, 저게. 배당 요구. 돈 주시오를 지정한 날짜. 종기일. 그러면 저기 물건이 낙찰이 됐을 때 그래요? 예? 낙찰이 됐을 때 뭔가? 아, 이제, 낙찰이? 당연하겠지, 그거는. 당연하지. 이건 법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잘 기억하게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돈을 안 주니까 그 동산을 통째로 경매를 내는 거야. 그럼 그게 팔려야지. 그래서 아까 4페이지, 3페이지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라고 해놨죠? 그죠? 왜 생산자야? 이 사람들은 뭔가 물건을 내놓은 거야.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 돈을 주고 사야 그 돈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죠? 너무 쉽네. 쉽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낙찰을 받으면은 그 몇 프로인가 이거 내야 되잖아요. 낙찰이.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 준가요? 그 돈은? 10%를? 낙찰인이 몇 프로를 준다는 게 뭔 소리예요? 낙찰을 이제 받으면은 돈 얼마 주잖아요.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 금을 내는 거지. 네, 그러면은 저 배당 요구 종기일 날 그 사람을 이제 그 10%인가 얼마를 그 사람한테 준가요? 아니,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 하시는데. 자,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건 돈 주란 요구죠? 돈 주란 거를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판사가 법원에서 시킨 거야. 돈 받을 사람한테. 그 날짜요. 그럼 날짜를 지정해줬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돈을 주는 날은 어디 있어? 제일 끝에 있네. 당연하지. 왜? 누군가 매각을 해서 낙찰을 받고 돈을 언제까지 딱 내면 그 돈을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저거는 날짜만 지정해 준 거야. 돈 받을 사람 순번대로 야, 너 요구해. 돈 주라고 요구해. 그 날짜를 지정해 준 거. 자, 그 다음 이해관계인 채권 신고.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기일은 뭘까요? 여기 있네. 마지막에. 저거 근데 모르셔도 돼. 왜? 여러분들은 돈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은 여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할 사람이니까. 잘 몰라도 돼, 저런 건. 그 다음,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뭐예요? 내가 입찰하러 가는 날이지. 그죠? 물건 나왔으니까. 사야 할 거 아니야. 가서 낙찰해야 할 거 아니야. 입찰을 해서. 그죠? 그 말이야. 그리고 매각이 돼. 낙찰이 되면, 자, 이거는 꼭 이제 그 다음 기억하셔요. 두 가지는. 7일 써있죠? 7일 써있네. 자, 크게 한번. 자, 앞에 있는 7일부터 시작. 자, 한 번 더. 허부가 뭐예요? 허가를 한다, 안 한다죠? 뭐를? 매각을. 이걸 팔 건지 안 팔 건지. 이걸 팔까 말까 하는 결정하는 것이 일주일이요. 낙찰이 됐어도. 낙찰이 됐어. 아니, 잠깐만. 이제 제 설명을 들으세요. 낙찰이 됐어. 누군가에게 지금 누님한테 된 거야. 누님이 샀어, 이 물건. 낙찰을 내가 받았어. 근데
바로 돈 내라고 안 한다니까. 잔금 내라고. 이 낙찰된 거를 이거 팔까 말까 결정하는 게 일주일. 팔까 말까 결정한 것을 확정할까 말까. 확정 불확정이죠. 그게 또 일주일이야. 그래서 총 며칠이에요? 14일. 2주죠. 2주 동안은 내 물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매각이 됐어도. 내가 낙찰을 받았어도. 저거는 저 기간 내에 채무자 누구예요? 돈 빌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채무자 거죠. 채무자 거잖아, 원래. 자기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기간 내라도 돈을 갚아버리면 그 매각이 취소가 돼요. 됐다고 좋은 게 아니야. 됐다고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매각을 허가를 딱 해줘. 이 14일쯤에. 그러면 그때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돈 내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때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야. 대신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돈 내야지. 돈 내면 그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잔금기일이 옛날에는 잔금기일이 결정이 되면 30일이죠? 그러면 30일 날 냈어요. 옛날에는. 낙찰을 받고 30일이에요. 봐봐. 또 누님 또 딴 소리 한다. 확정하고 이게 며칠이겠어? 14일 14일 뒤에 뒤에 30일 뒤에 한 달이잖아. 그러니까 총 어떻게 돼? 한 달 40. 반이네. 그죠? 얼른 생각하기에 한 달 반 뒤요. 통상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이 30일, 그러니까 내가 낙찰 오늘 딱 받았네? 받으면 한 달 반 뒤에 가서 그날 갖다 돈을 딱 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이미 14일만 불안한 게 아니고 이날 내내 불안했어. 전날에도 돈을 내버리면 끝났거든. 그럼 낙찰이 매각이 취소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된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짜증나죠? 민원 제기를 막 하지. 뭐 이게 뭔 짓거리냐고. 국가에서 장난하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14일 이후에 결정이 딱 되잖아요. 30일 동안으로. 그럼 어느 날 낼 수 있다. 어느 날이든. 오늘 딱 매각 허브가 결정이 오늘 딱 됐어, 오늘. 그럼 오늘 내도 돼. 내일 내도 되고. 30일 날 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날 소유권 이전 되겠네. 다음 날 될 수도 있겠네. 하여튼 내는 날 이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누구 위주로? 소비자 위주로. 옛날에는 손님인데 요즘에 어디 가나 뭐라고 하죠? 고객님 그러죠? 고객님을 호객이라고, 호객님 하기도 하고, 웃는 소리로. 근데, 그렇게 하여튼 바뀌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자, 여기서 잠깐 또 설명을 하고 가야지. 소유권은 이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경매하다 보면, 경매의 목적은 뭐다? 돈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법공 버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소유권 이전. 자, 어렵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1번 법원, 2번 등기소. 등기소겠죠? 왜? 그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전을. 그죠? 등기 이전을 한 사람 누구예요? 1번 법무사, 2번 나. 둘 다죠. 근데 누구한테면 더 빠를까요? 법무사. 왜? 법무사가 법을 더 잘하니까. 근데 이 소유권 이전에 비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돈이. 돈 들어가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돈을 좀 아끼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말하면 왠지 자기가 쫌팽이 같거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돌려서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소유권 이전하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싶어요. 이래. 공부하고 싶다고. 이걸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뭘 해? 소유권 이전을 다른 말로 등기 이전이죠.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이날 되는 게 아니고 이날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하겠죠. 대출을 어디서 받아요? 은행에서 받죠. 그럼 은행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법무사라는 사람이 있겠네. 그죠? 법무사라는 사람이 뭘 해준다? 등기 이전 해주죠. 그러면 은행은 소유권 이전하는 그날 이전을 시켜놔. A였으면 B가 낙찰을 받았어. B한테 이날 해준다고, 그날. 돈 낸 날. 왜? 은행이 뭘 해주니까? 대출. 돈을 꿔주니까. 그러면 은행이 이 일을 이날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등기부에 자기가 돈 꿔줬다는 표시해야지. 그걸 근저당이라고 하죠. 이 근저당이라는 표시를 무슨 은행, 얼마, 이거 해놔야 되니까. 그날 해야 돼. 그러니까 법무사는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에 가서 한다겠죠. 등기소에 가서 하는데 이 모든 일을 얘들은 알아서 잘해요. 왜? 늘 해오니까. 늘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돼. 등기소에 가도 법무사가 등기관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처리가 일괄적으로 처리돼서 그날 딱 이전이 돼버려. 근데 개인이 하려고 한다. 그럼 개인이 뭘 해야 돼요? 일단 대출을 못 받네. 예.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제 통장에 꽂혔다가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등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될까요? 될까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안 된다. 왜? 은행이 누구를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줄까요? 예를 들어 1억을 꿨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부터 이거 하겠다. 그죠? 이 돈 갖고 날라가면 되지. 뭐 이런 재테크가 있어, 이런 재테크가 있어. 어마어마하잖아. 은행은 나를 못 믿죠. 왜? 믿는 건 뭐야? 이 부동산을 믿는 거지. 이 부동산에 뭘 걸어야 되니까? 근저당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돈 빌려준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돈은 대출을 받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빠져나가, 법무사한테. 그래서 법무사가 법원에 돈을 넣고, 이것도 법무사가 등기소로 바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돈을 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등기를 하라고 토스를 해주는 거야. 이걸 촉탁이라고 하거든. 이제 뭐 기관에서 기관 간에 하는 건 촉탁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다 여기는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대출이란 거 거의 오전부터 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딱 등기가 끝나. 근데 개인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대출이 안 돼. 대출을 못 빌려. 대출을 빌린다면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빌릴 수 있겠네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그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딱 돈 그날 빌려주고 그날 근저당 딱 설정을 해요. 근데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 경매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죠. 그러니까 돈을 자기한테 갖고 있어. 근데 자기가 돈을 갖고 법원에 가서 돈을 딱 내. 그래서 서류 주시죠. 등기하러 가게.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습니다. 그 며칠 걸리니까요. 언제까지 오세요? 제가 아니면 전화 드릴게요. 이래. 그 말은 뭐예요? 그날 안 해준다. 그날 안 해줘요. 근데 그날 안 해줘서 겨우겨우 우겼어. 겨우겨우 우겨. 그래서 법원에서 준 서류를 받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러 딱 갔네. 그럼 또 등기소에 등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예, 한 일주일 걸려요. 그 말은 뭐예요? 소유권이 자기한테 오는 게 며칠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그것도 빠르면. 원래 여기서 법원에서도 안 주는데 등기 가서도 안 된다고 빨리 일이. 일 처리를 빨리 안 해줘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배우고 싶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돈이 안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지쳐버려. 자기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게 시임하면 한 달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돈 내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명도도 힘들어져. 법원 자체에서 세금 납부하고 소유권 낙찰을 받은 건데 그게 소유권 인정이 안 된다고. 이전이 되는데, 입건을 안 했다고 소유권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불이익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소유권이 빨리 안 된다는 거지. 등기 이전이. 내 이름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등기부에 내 이름이 빨리 박히는 게 좋아요? 늦게 박히는 게 좋아요? 빨리 박히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민사소송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다고 해도 어쨌든 법원에서 낙찰을 받은 거니까 내 물건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민법 307조 이러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낙찰 받은 것 동시에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명도를 할 때도 편하고 뭐 할 때도 편해요. 이 법 지식이 있으면.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이 관계도 모르는데 이거 할까요? 잘 몰라. 그러니까 명도 대상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등기부터 해봐라. 아니, 또 내 이름이잖아. 이래요, 사람들이. 그럼, 예, 그러네요. 하고 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그때는 뭐라 해야 돼요? 선생님 뭘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민법 307조에 의하면요,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대금 납부를 하자면 함과 동시에 저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본다는 법적 조항이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 이전이 안 돼 있더라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빨리 이렇게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기왕이면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면 많이 안 들어가. 큰 금액이 아니야. 돈을 벌기를 원한다며, 경매를 통해서. 그 말이 뭐냐면, 이 자본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소소한 비용까지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따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 많이 가면 안 돼. 예. 이 질문은 여기서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소유권 이전하고 법무사가 간다 했죠.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대출 안 받으면 법무사가 사면 되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더 걸려. 법무사도 빨리 해주는 사람이 있고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은행 대출 일단 해야 되겠네요. 아니, 대출은 끼는 게 좋죠.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 예. 자, 그래서 은행하고 뭐 관계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KTX 탄다고 했잖아. 왜? 시간 잘 나가려고. 돈이 약간 더 들어도. 그런 개념으로 아까 했던 부자 마인드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 됐죠? 그리고 배당 받는 거는 자기들이 돈 받는 사람이니까 이건 내가 알 필요 없겠죠? 자, 이 법적인 모든 절차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겠죠? 예? 넣어놔야 될까요? 넣어놔야 될까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되구나. 다만 알아야 될 게 뭐다? 내가 낙찰 받고 14일 동안은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지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공매의 절차. 공매는 아까 무슨 법? 국세 징수법. 거기에 의한 거니까 다. 뭐가 당연히 체납이 되겠죠?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되겠네. 그래서 국가에서 압류를 걸고 공매를 개시하고
역시 감정평가는 똑같이 하죠. 여기서 법원 경매와 다른 점. 이 공매는 온비드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온비드. 이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서 하는데 경매와 다른 점이에요. 경매는 자, 그전 페이지 있죠. 경매는 판사가 집행관을 시켜서 현황조사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감정평가를 시키죠. 그죠?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자, 근데 공매는 뭐가 없네?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공매 개시까지는 똑같고 경매 개시나 공매 개시나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감정평가만 하네. 네.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자산관리공사에는. 결국 이 말은 뭐다? 이런 조사를 안 해놓는다. 현황조사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안 해놓는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겠네, 내가. 투자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감정평가는 해요. 물건에 대한. 하지만 이러한 조사를 공매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안 시켜. 그러니까 저건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채권신고, 배분요구, 뭐, 매각기일, 매각허가 결정.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7일, 7일, 14일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 자,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몰라도 돼. 사실은. 아, 진행이 이렇게 되구나. 근데,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더 많구나. 그것까지만 하시면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 마지막. 투자자의 입장으로 바라본 경매와 공매 절차. 이건 꼭 아셔야겠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셔야 되니까. 자, 처음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물건 검색부터. 자, 시작.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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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예. 다음. 매매 장기. 장기를 매매하라는 소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내가 경매를 할 때 끝날 때까지. 항상 이거는 로테이션이 돼야 돼. 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물건을 검색해야겠네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그럼 뭐가 나와 있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나와 있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뭘 하라겠어요? 맨 처음에 아까 스피드 옥션 한 달 무료권을 신청하라겠죠? 경매하고 싶다며. 그럼 무료로도 해준다는데 한번 봐야지. 물건이 무엇이 나왔는가. 그죠? 해라. 자, 내일 다 스피드 옥션 무료권 신청하시겠네요? 그죠? 신청하셔야 안 하신 분들. 물건을 봐야지 뭘 알지.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싶어. 그럼 롯데백화점 가야죠. 그죠?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봐도 되네. 근데 인터넷으로도 보잖아요. 뭘. 옷이 뭐가 있는가 보잖아.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자를 사고 먹고 싶어. 그럼 슈퍼 가서 과자를 골라, 종류도 많잖아. 골라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물건 검색하는 게 있다. 자, 물건을 검색했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런 게 있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에는 뭐가 있다?
금액이 있겠죠, 금액. 그럴 거 아니야, 금액 얼마. 자, 새우깡 뭐 1,000원.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가격표가.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지. 시장에 가서 상추, 예, 상추 1,000원어치 주시오. 그럼 이만큼 줘. 아, 그럼 더 주시오. 막 그러잖아. 그럼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건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부동산 마찬가지야.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뭐라고 한다? 아까 누구를 시켜서 금액을 정해놓는다? 누구? 그렇지. 감정 평가사. 평가사라는 말은 그 말은 뭐야? 곧. 그 금액은 감정가네. 그죠? 아까 내가 5억짜리가 뭐 2억 돼 있고 그런데 그 5억짜리랑 금액을 누가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그 금액이 감정가야.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그 감정가가 5억짜리가 현재도 5억에 팔 수 있냐겠죠. 5억에 살 수 있는지, 팔 수 있는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시세라고 하네, 시세. 그죠? 책에 나와 있죠? 시세를 뭐 한다? 봐야지, 조사해봐야지. 뭐하고? 이놈하고 금액하고 현재 시세가 같은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더 높은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 돈 투자해요? 제 돈 투자해요? 여러분들 돈 투자해요? 그러죠? 자기 돈 투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조사만 하면 뭐해? 그냥 뭐 해야 돼? 조사하고 분석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사하면서 분석해야지. 그런 방법이 있겠네. 예, 이런 방법이 있겠네. 예. 아쉽지만 여기서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시세 조사하고 분석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 감정가가 5억짜리야. 근데 시세 조사해 보니까 현재 5억 2천 정도 하네. 그럼 나는 얼마 써야겠다. 난 이거 하면 얼마가 남겠다. 그런 게 나오겠네요. 그걸 뭐라고? 크게 읽어보세요. 에? 내가 이놈을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남겠다. 그걸 알아야죠. 투자한다며. 투자하면 당연히 자기 수익이 얼마 되는지는 알고 들어가야겠죠. 그거예요.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아, 너무 쉽네. 당연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분석이 되면 내가 5억짜리면 5억 얼마 쓸지 나오겠네. 그죠? 그거를 낙찰가, 이걸 입찰가라도 하는데 그거를 결정을 해야겠네. 그죠? 자기가 얼마 쓸지 결정한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딱 내 것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뭐 한다고? 법에 정해진 대로 며칠 기다린다? 14일 정도 기다리면 잔금 날짜가 딱 정해지네. 그럼 뭐해? 잔금 납부하면 되지. 그죠? 됐죠? 잔금 납부 안 쌓았네. 돈 내고 나면 뭐예요? 그 집에 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명도라는 걸 해야 돼. 명도. 명도가 뭐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 그걸 명도라고 그래요. 기존에 사는 사람 내보내야 할 거 아니야. 잔금 납부할 때, 자, 이때 같이, 원래는 납부할 때까지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 뭘 알아본다? 대출을 알아본다. 아까 이런 설명 드렸죠? 이게 뭐예요? 콩. 이게 뭐예요? 호박. 콩. 콩 한 바퀴 굴른 게 좋아요? 호박 한 바퀴 굴른 게 좋아요? 눈이 뭐가 더 눈이 많이 붙어요? 호박. 근데 나는 콩이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콩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돈을 끌었을 줄 알아야겠네. 삼성이 기업을 하는데 다 자기 돈으로 할까요? 아니야. 우리나라 지역의 금호가 자기 돈으로만 할까요? 박인천 씨가 자기 돈으로만 사업했을까요? 아니라고.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남의 돈을 가져왔어요. 그 돈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 돈이 적으면 뭘 한다? 남의 돈을 끌어올 줄 아는 게. 그게 뭐야? 그게 대출이에요. 이것도 하는 법이 있겠네? 여기서는 없어.
네, 그래서 마지막 명도까지 끝나고 나면 그 집을 수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수리하는 법도 알면 되겠네. 수리를 한다면 뭐 해야 돼? 전세를 내든 월세를 내든 이거 하는 법이 있어야겠네. 그거 쭉 갖고 있다가 장기 매매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갖고 있다가 오래도록 갖고 있다가 향후에 매매를 하겠다. 이 장기라는 게 10년일까요? 3년일까요? 최하 몇 년? 3년. 최하 3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 내가 지금 샀어. 내가 경매에서 자꾸 큰 금액을 말하니까 1억짜리인데 내가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세가 1억이야. 그럼 내가 바로 이걸 1억 받고 팔았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누구한테? 국가한테. 뭔 세금? 내 거를 파는 양도를 하는 양도에 대한 뭐가 발생하네? 차익이 발생하네. 그 차익분만큼 1년 만에 팔면 몇 프로, 2년 만에 팔면 몇 프로, 3년 지나서 팔면 몇 프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겠네요. 이건 자꾸 바뀌니까. 요새는 40%네요. 1년 만에 내면. 그러면 5천만 원 차익이 생겼죠. 5, 4, 20, 2천 가까이를 국가에서 삥 뜯어가. 그러면 내가 좋아요? 국가가 좋아요? 나도 좋긴 하지. 3천 벌었잖아, 그래도. 그죠?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얼마 갖고 있어야 된다? 3년. 3년을 넘으면 일반 과세로 돌아와서 10% 정도, 뭐 6, 7% 내기도 하고 집에 따라 뭐 어떤 종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기왕이면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네. 3년 지났는데 이게 1억만 될까요? 1억 1,000이 될 수도 있겠네. 안 올라서.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이때는 6천이네. 그러면 6천에 얼마? 1,000만 원 좀 못 되는 얼마? 몇 프로 내겠죠? 몇백. 그럼 나는 얼마 벌어? 3년 만에 6천 가까이 버네. 1,000만 원 세금 낸다 쳐도 5만 원 버네. 아니 5천 버네. 3년에 5천씩 다 저축하시죠?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거라고. 그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해야 돼.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말들은 다 연관이 돼 있어. 아까 콩 이야기 괜히 한 게 아니야.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이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놔야 된다, 버려버려야 된다? 담아놔야 된다. 그죠? 자, 경매 용어죠? 경매 용어. 자, 아까 똑같이 앞에 부분부터 한번 2개씩 읽어주세요. 감정이 감정 예.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분이 또 읽으시고 이러면 돼요. 감정인이라는 게 뭘까요? 감정인이 누구예요? 아까. 그렇지. 감정 평가사를 감정인. 감정 평가액이란 것은 그 부동산에, 그 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 최초에 나오는, 물건이 최초에 나오는 그 가격. 그게 감정 평가액. 이해되시죠? 자, 다음. 2개씩 하라고 했어요. 아니, 다음 읽으시는 거. 한 줄에 2개씩 돼 있죠. 강제 경매, 음.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뭘까요? 강제 경매. 강제로 경매. 강제로 하지. 임의 경매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임의 뜻대로 하세요? 아니, 응. 자기 물건을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거? 그럴까?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매 내나 보러? 그런 일은 아니겠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만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들이 스피드 옥션을 검색하다 보면 소멸 기준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둘 다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 기준이란 말 있죠? 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법원 경매에서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근데 강제 경매에 세 가지, 임의 경매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마시면 돼. 강제 경매에는 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거 다 쓰기 힘들다. 개시결정 등기. 임의 경매는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이건 애우셔야 돼. 애우셔야 돼. 이거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써봐 또. 아, 내가 안 써놨구나. 안 써놨다. 말소 기준 권리만 써놨네. 14페이지에. 네. 쓰세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되는,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는데,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넣는다. 자, 그러니까 이 용어를 꼭 애우려고 하면 안 돼. 애우면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을 자신 있다. 다 잊어먹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잊어먹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피드 옥션을 검색하다 보면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말이 있으면 사건 번호, 예를 들어 사건 번호란 건 앞에 연도가 나오고 글씨가 한글로 타경이란 말이 나와. 타경이 들어가면 무조건 경매 사건이야. 2015 타경 1, 2, 3, 4 뒤에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번호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옆에다 강제, 뭐 임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권리 분석의 밑에 내용에 보면 강제라고 써 있으면 이 말이 있어.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임의라고 써 있으면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임의라고 써야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돼. 강제든 임의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자, 다음. 예? 사건 번호를 매기는 게 뭘까요? 연도가 있고, 뭔 글씨가 있고, 뒤에 일련 번호가 있는데, 뭔 글씨가 타경자가 써지면 무조건 경매 사건이라고. 왜 타경이라고 붙어 물어보면 안 되고, 타경이라는 글씨만 있으면 뭐다? 경매 사건. 뭐 타단, 가단, 다단,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은 타단, 다단, 가단, 별말이 다 있어, 얘가. 가나다라 중에 막 그런 말이 있어. 근데 타경이 붙으면 뭐다? 무조건 경매 사건이다. 이러시면 돼. 자, 다음. 내각 물건 명세서 예. 현황 조사 보고. 네. 이건 누가 한다고요? 누가? 집행관이 조사한다겠죠? 집행관이 조사하고 집행관이 작성하는 서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물건에 대한 어떤 명세 내역들, 그런 거를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말한다. 자, 다음. 네. 배당 요구는 아까 했죠? 돈 주라고 요구하는 거. 배분 요구는 뭘까요? 배분 요구. 배분은 뭐예요? 나누는 거죠? 뭘 나눠? 돈 나누는 거지. 배당이나 배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경매는 배당이라고 하고 공매는 배분이라고 해요. 다 쓰잘데기 소리야. 똑같은 말인데 경매고 공매라는 그 어떤 형식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이 달라. 그럼 교부청구는? 교부청구는 뭘까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돈 주란 소리야. 근데 국가기관에서
야, 배당해라, 배분해라, 이런 말 하기 뭐하죠? 그래서 교부청구란 것은 세금을 안 낸 것을 받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기관에서. 지자체가 됐든 정부기관이 됐든. 그런 데서 야, 배당해줘, 배분해줘, 이런 말을 못 하잖아. 좀 쪽팔리잖아. 그래서 말만 이쁘게 교부청구라고 해놓은 거야. 똑같은 거야. 배당이나 배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돈 주란 소리야. 자기들 국세, 지방세 못 받은 거 받은 소리를 교부청구라고 말만 이쁘게 해놓은 거야. 이걸 지방세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세나 지방세. 응? 국세나 지방세. 체납 세금, 이게 쉽게 말해서. 체납된 세금을 그렇게 한다. 근데 아까 배분 요구라고 이제 공매에 나왔죠. 이게 예전에는 아까 배당 요구는 어땠어요? 배당 요구는 낙찰되기 전에 경매 매각 기일 전에 했었어요. 그 전에 언제 날짜를 정해줬어. 그러니까 투자자가 선순위가 누가 있고 뭐가 있는지 조사가 돼. 근데 공매는 그걸 안 했어. 공매는 그 매각이 된 뒤 뭐 한 10일 정도 그때까지 이 배분 요구를 해서 됐어요. 돈 주란 요구를 그때까지 해도 됐어. 그러니까 누가 선순위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었어.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민원이 또 들어왔겠죠.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2012년도 1월 1일부로 한참 됐죠. 12년이니까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경매하고 똑같이 하기 전에. 근데 그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매 이렇게 한다고 공매 공고를 하겠죠. 경매도 공고를 할 거 아니야. 법원에서 신문이든 뉴스든 이런 데 나온다고요. 어떻게 한다 경매를. 근데 공매도 그런 공고를 하기 전에. 공매는 좀 더 빨라지니까. 경매는 진행이 되는 중에 언제까지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공매는 훨씬 더 그 전에 공고 전에 미리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데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 자, 다음.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경매 기일, 경매 개시일. 기일 입찰. 뭘까요? 기일. 하루죠, 하루. 한 날. 기일. 어떤 날을 지정해서 입찰한다. 기간은 뭐 일주일, 한 달, 그러겠네요. 그래서 기일 입찰은 원래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을 옛날에 법원에서 다 했어요. 경매 때. 근데 기간 입찰을 해서 날짜를 한 일주일을 뒀어. 그러니까 입찰할 자가 그 일주일에 각각 자기 편한 날 와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잘 안 됐어. 희한하게. 법원에 직접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원은 거의 없어졌어요. 법원은 다 뭐다? 기일 입찰. 기일. 한 날 정해놓고 한다고, 한 날. 그래서 싹 다 모여서 하면 좋지. 근데 공매는 기간 입찰이에요. 왜? 공매는 아까 한국재산관리공사라고 했죠? 공매는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공매는 한국재산관리공사였는데 인터넷으로 하는데, 아까 그 사이트 이름 제가 뭐라 했죠? 온비드라고 했죠? 온비드야, 온비드. 이 D자예요, D. 이 비드가 경매란 소리거든. 영어. 스펠링 한번 써보세요.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하는데, 어느 날, 뭐, 오늘, 며칠, 몇 시에, 요 이동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잘 안 하죠. 왜? 인터넷이다 보니까. 그래서, 온비드는 기간을 줘. 오늘이 19일이죠. 19일부터 뭐 29일까지. 예를 들어. 그럼 이 기간 안에 인터넷에 누구든 접속을 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 입찰가 금액을 써놓으면 진행이 돼. 근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거든. 각 지방 관할 법원에서 한다겠죠?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딱 그날 하루 정해놓고 하면 그날 싹 다 모여서 하는 거야. 법원 근처에 하신다겠죠? 경매날은 복잡하다겠지? 왜? 그날 한 날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매 기일. 같은 말이죠. 경매하는 날짜. 경매 개시 결정. 경매를, 아까 이 순서에 나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그죠? 개시를, 경매를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해 주는 거. 누가? 판사가. 판사가 정해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내가 허가 결정, 내가 허가 결정 확정가. 예. 허가 결정, 아까 나왔죠? 허가 결정은 며칠? 며칠? 7일. 허가 결정 확정 불확정은 며칠? 14일. 7일. 아, 7일. 두 개 합치면 14일. 그 다음, 내 보증금 최저 내가 예, 매수 보증금. 매수 보증금. 이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놔야겠죠. 매수 보증금이라겠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경매는 최저가 10%. 5억짜리가 4억이 됐어. 한 번 떨어져서. 그러면 이게 최저가죠? 4억에 10%가 얼마예요? 4천이네. 4천이 되는 거야. 공매는 입찰가의 10%. 5억짜리가 4억이 돼 있어. 공매도 똑같이. 근데 내가 4억 5천을 쓰고 싶어. 4억 5천을. 그러면 공매는 어떻게 된다? 얼마일까요? 4,500만 원. 왜? 내가 쓰는 금액. 그게 뭐죠? 입찰가. 내가 쓰는 금액의 10%. 경매는 뭐다? 최저가의 1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경매는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얼마라고 돼 있어. 몇백, 몇십 원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어, 사실. 쉽죠? 자, 그 다음, 최저 매각가. 최저 매각, 한 번 유찰되면 그 금액이, 여기서 또 유찰되면 그 금액.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의 금액. 그거는 경매든 공매든 똑같아요. 유찰되면 유찰. 근데 경매는 통상 유찰이 한 달에 한 번. 경매는 한 달에 한 번. 공매는 인터넷에서 한다겠죠. 일주일에 한 번.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는 최소 20에서 30%가 차감이 돼요. 경매는. 근데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면서 10%씩 차감이 돼요. 통상적으로. 저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거기 써진 대로 하면 돼. 금액 나온 대로. 자,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우선 매수 청구권. 우선 매수라겠죠. 우선 매수를 하는데 뭐 한다? 청구를 한다. 우선 매수. 우선이란 건 앞선 거죠. 앞서서 사게 할 수 있다. 매수. 앞서서 사게끔 해준다. 누구한테? 공유자한테. 공유자라는 건 뭐예요? 이런 아파트가 있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403호야. 근데 이 집을 부모님한테, 우리 집이 삼형제인데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유언을 따로 안 쓰시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가 각 형제마다 3분의 1씩 되죠? 3분의 1씩 뭐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의 땅을,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 종중 땅이야. 제가 김씨인데, 여기 김씨 종중 땅이야. 근데, 이 종중 땅인데, 우리 종중 그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얼마야? 100분의 1이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같이 갖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이게 매각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혹은 공유자 또는 따로 뭐라 한다? 누구누구의 지분이 있다 그러죠? 몇 프로 지분. 그 지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먼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근데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돼요. 뭐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얼마에? 1억에. 근데 공유자한테 5천에 살 수 있게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1억을 받으면 1억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 그 전에 이 사람도 살 마음이 있다면 뭐 해라? 아까 매수 보증금 있죠? 보증금 내라. 그런 식이에요. 잘 몰라도 되겠죠? 들어보니까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다? 하나의 아파트든 하나의 땅이든 하나의 집이든 하나의 상가든 하나의 건물이든 소유가 여러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 근데 자기 지분을 돈 안 내니까 자기 지분 가지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에 나왔어. 그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살 수 있게끔 최고의 금액에 낙찰 금액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공유자가. 그렇죠. 사사가. 그게 그래서 아까 일주일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것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자, 다음. 인도명령, 명도소송.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경매가 좋은 점이 공매와 다르게 좋은 점이 이거예요. 인도명령. 아까 마지막에 명도가 있었죠. 명도. 집을 저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이거를 저는 이제 권총이래요. 권총. 권총 같아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권총. 총을 쏠 수 있게 해줘. 경매는. 근데 공매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공매는 소송. 경매는 인도명령. 강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인도명령이라는 게. 그 어떤 신청하고 어떤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하면 돼요. 그것도 그- 복잡할 것 같아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안 나가면 강제로 드러낼 수가 있어. 아까 누구 집행관을 시켜서. 그게 인도명령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매는 강력한 권한을, 제가 권총을 준다고 했잖아.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공매는 그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된다고. 자, 근데 경매도 이걸 그러면 하나가 줄까요? 한없이 줄까? 낙찰되고? 아니겠죠, 왠지.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니까 아닐 것 같죠? 그죠? 6개월. 낙찰받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개월이 그럼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경매도 똑같이 소송을 해야 돼. 명도소송. 아시겠죠? 자, 다음. 이중경매, 공동경매, 개별경매, 일괄경매. 이중경매. 이중이죠. 이중이 뭐예요? 이중. 이중으로 경매를 했어요. 두 개가 겹쳤다는 소리지. 이중. 이중으로. 그 다음에 공동은? 에? 같이 하는 공동으로. 경매를, 아까 경매 개시라는 게 있었죠.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을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예를 들어 2015 타경 1, 2, 3, 4란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야. 개시 결정이 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 근데 이 집에 대한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 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쳤네. 이게 결정이 냈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개시 결정을 해주고 사건 번호를 따로 부여해줘요. 그러면 스피드 옥션 이제 검색하다 보면 2015 타고 1, 2, 3가인데 밑에 뭐 2016 타경 11111 이런 게 있어. 한 사건인데 경매 번호가 2개가 부여가 돼. 이런 걸 이중 경매라. 몰라도 되겠죠? 잘 몰라도 돼. 지금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요. 먼저 된 놈이야 무조건. 선빵이지. 싸움도 우리가 선빵 날리는 놈 이기잖아요.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어떤 뭐 이걸 뭐다 이렇게 막 법적인 걸로 하려고 하면 머리만 깨져요. 여러분 그 투자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런 게 걸린다 하면 그때 뭐 하면 돼?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 공동 경매.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예를 들어 땅이라 할게요. 1-2번지가 있고 요 뒤에 2-3번지가 있고 요 4-5번지가 있고 막 이래. 땅이 여기저기 몇 개 막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묶어버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다음 개별 경매. 근데 이 사람의 이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건 번 뒤에 물건 번호란 게 있어. 그래서 2015 타경 1, 2, 3, 4라고 됐는데 물건 번호, 그걸 이제 줄여서 물번이라고 하거든요. 1번, 물번 2번, 3번, 4번, 4개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명의자는 누구야? 한 사람인데 그걸 따로따로도 해요. 그걸 개별 경매. 일괄 경매. 같은 비슷한 말이야. (2015) 타경 1, 2, 3, 4라는 사건에 개시 결정 전이야. 근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A가 할 수도 있고 B가 할 수도 있고 C가 할 수도 있겠네요. 개시 결정을 아직 안 했어. 근데 판사가 보고 야 이거 같은 거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해. 이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를 일괄 경매라고 합니다. 자, 머리가 복잡해지죠? 뭐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하고 큰 관계 없습니다. 아시죠? 경매는 뭐 하려고 한다? 근데 일반 학원에서 이런 거 외우라 그래. 자, 이거 모른다고 경매 투자를 못 할까요? 아니거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도 돼요. 다음. 아까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외워야 된다고 한 거 있었죠, 몇 가지? 그런 거만 하면 돼. 그 다음. 무잉여. 무잉여. 잉여가 뭐야, 잉여? 잉여. 남는 거지. 남는 거죠. 근데 뭐라고? 없다는 소리잖아. 없어. 무잉여 뭐 한다? 경매 취소한다. 자, 돈 받을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근데 낙찰 금액이 1억이야. 1억. 근데 A가 5천, B가 3천, C가 2천이야. 받을 게. 그 D가 2천이야. 근데 낙찰가 갖고 돈을 줘. 근데 경매를 얘가 쳤어. 경매 친 사람이 D가 쳤어. 이 낙찰가 1억이면 돈이 어떻게 돼요? 1억이 여기 쫙 다 빨리네. 그죠? 내가 계산 5천. 맞죠? 나 헷갈렸네. 5, 3, 2 하면 1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받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경매 친 놈이 받아갈 게 없어. 그걸 무이익이라 그래. 그래서 판사가 보고, 쟤들이, 얘 못 받아가네? 저 경매 취소해라. 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몰랐네, 오면. 이거 다 주고 보니까 얘 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있던 건데. 그러면, 그냥 진행을 시키기도 했어요. 좀 불합리하죠? 불합리한데,
법원은 우리나라에 저 높이 있는 기관이에요? 저 밑에 하급 기관이에요? 높이 있는 기관이죠. 자기의 실수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인정한다, 안 한다? 잘 안 해. 그러면 그 마지막 사람이 2,000 다 못 받고 1,000만 원만 받고 1,000을 못 받아도 안 되면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예 못 받을, 무잉여잖아. 아예 못 받아요? 잉여가 없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금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무잉여면 취소가 돼, 무조건. 그냥 요즘은 잘 보니까, 꼼꼼하게 애들 보니까. 근데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되겠죠, 이것도. 왜? 내가 낙찰하고 상관이 없잖아. 채권자 돈 벌라는 거잖아. 근데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너무 싸게 받아간다. 어떤 그 경매 물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살짝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래서 나중 시간에 배당을 배우는데, 그 잠깐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재경매, 법정,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재경매, 다시 세자죠, 다시. 다시 한다는 거야. 왜? 다시 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됐는데, 1억에 낙찰이 됐어. 1억에 낙찰이 된 사람은 얼마를 낼까요? 1억을 내겠죠. 1억보다 좀 덜 내겠죠. 보증금 빼고 내겠지. 빼기 보증금. 그걸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내버렸네. 낙찰자가.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경매를 다시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몇 프로 또 떨어지고 되나요? 그대로 하나요? 안 떨어지지. 이 금액에서 하죠. 그때 최저 금액에서 출발해요, 통상.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떤 사안마다 달라요. 애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애워할 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애울 필요는 없는데, 재경매가 되면 통상, 아까 말했던 보증금 있죠? 매수 보증금. 이게 몇 프로였어요? 10%였죠? 근데 법원에서 다시 일해야 돼. 일 다시 해야 되잖아. 법원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버려, 20%. 왜? 돈 못 내고 애용매를 할 사람은 들어오지도 마라, 이거지. 짜증나니까. 1억에 10%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냈다. 그럼 이때는 2천을 내야 된다고. 보증금을 세게 받아버려. 그래서 재경매가 되면요? 통상이야, 그래서 통상. 다시 10% 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법정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조건은 특별하네요. 그죠? 뭔가 특별해. 어디에 논이 있어? 아까 논 물어보셨죠, 논. 논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농지 취득. 이걸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질 수 있는 뭐 그런 농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돼. 그 농사를 몇 년 지었다거나 농사 계획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를 특별 매각 조건으로 걸어. 그러면 농취증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매각이 안 돼, 매각이 취소되고, 아까 일주일 그 기간에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가 돼요. 국가에 귀속을 시켜버려. 국가에 귀속이 아니고 몰수했다가 나중에 이제 채권자에 다시 이제 돌려줘요, 배당할 때.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걸 논이나 밭을 그거 없으면 못 받아요? 경매를? 저 잘 몰라요.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했죠? 논이어도 이 조건이 없으면 뭐다? 법정 매각 조건.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조건들. 법에서 정해진 무슨 법? 민사 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매각 조건이고,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겠다 하면 판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특별 매각 조건. 다음. 저요?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세고가 매수 신고. 차순위죠.
최고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겠네요. 최고가는 누구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낙찰자. 그렇지. 낙찰자. 차순위는? 두 번째. 네. 차순위니까 두 번째잖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게 5억짜리인데, 아까 똑같이 합시다. 5억짜리인데 2억이 돼 있어. 최저가가. 근데 4억에 낙찰을 받았어. 4억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금액을 보니까 2억 1천이야. 두 번째. 1번, 2번. 그럼 이 사람 차수니까요? 네? 아니에요? 차수일까요? 아닐까요? 왜? 짜고 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누군가 5억짜리가 2억이 돼 있어. 근데 4억을 수도 있지만 2억 1천을 쓸 수도 있겠네. 조금 더. 그럼 국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한 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 이름, 와이프 이름으로 두 개 넣었어. 그거 낙찰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을 차순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차순이란 것은 10% 이내에 들어야 돼. 매수 보증금 있죠? 그러면 4억이면, 자, 5억이 2억 돼 있어. 그럼 여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그러면 4억이, 4억보다 2천 안에 들어오는 3억 8천 이상이네. 네, 예를 들면. 이게 10%일 때도 있고, 이게 규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 매수 보증금의 금액에 들어오는 한도를 차순위로 줘요, 거의. 그러면 3억 8천 이상을 쓴 사람을 차순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차순위가 있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시겠습니까? 하고 법원에서 물어봐요. 한 사람이 있고, 만약에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다음 사람한테 돈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이것도 몰라야 되겠죠? 뭘 물어보면 다 몰라도 된대. 다 몰라도 돼, 여기 있는 거, 용어. 용어 하나도 몰라도 법원 경매 낙찰받아서 성공을 해요. 우리 협회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PT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팟캐스트 방송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경매 용어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였습니다. 부자 마인드는 꼭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왜 부자가 못 되는가의 원인을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달라지면 되겠다. 쉽게 예를 들면 게 5억짜리가 2억이 돼 있어. 근데 4억을 내가 낙찰금을 썼는데 나 혼자네. 그래도 얼마를 벌었다? 1억을 벌었다. 그거는 밑에를 본 거예요? 위에를 본 거예요? 위에를 본 거지. 위를 봐라. 한 달 만에 1억씩 내가 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 못 벌잖아요. 그런 마음. 자, 그리고 절차는 법적인 건 몰라도 된다겠죠? 투자자,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절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용어도 몇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막 지났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